안녕하세요. 바인그룹 편집팀 막내입니다. 편집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지만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편집팀의 꽃친맘이라는 교육 매거진 속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는 이 6월호 스페셜 테마에 실렸던 종이책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책 많이 읽으시나요? 저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과거에는 전문 지식인이 필요한 정보만 또 추려서 이제 책을 만들어냈다면 현대사회의 책은 오프라인, 온라인 구분 없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해진 것은 종이책만 고집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책의 형태와 독서 방법을 찾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책의 형태 그리고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언제 어디서나 즐기는 디지털 독서입니다.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웹소설을 들 수 있는데요. 전자책은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또는 전자책 단말기에서 읽을 수 있도록 일반 종이책이 모바일로 구현된 것을 말합니다. 원하는 전자책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런 종이책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자책 플랫폼으로는 밀리서재나 리디북스가 있죠. 월에 일정 구독료를 내면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책들을 전자책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또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유용하게 사용하기 좋은 서비스겠죠? 오디오북은 이제 가장 나름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책 콘텐츠인데요. 저자나 성우가 직접 책 내용을 낭독한 것을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을 말해요. 간단하게 말해 듣는 책이라고 보면 되는데, 독서할 시간을 이제 따로 내기 어려운 분들 혹은 침대에 휴식을 취하면서 또는 산책을 하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멀티태스킹을 원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화려한 음악이나 효과가 콘텐츠에 가미가 되면서 퀄리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 다음 웹소설은 인터넷을 통해 연재되는 소설을 말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로맨스 인터넷 소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때보다 조금 더 다양하고 세련되게 변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짧은 분량으로 올라오는 소설이다 보니까 판타지, 무협, SF 같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이 웹소설을 각색한 TV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 내가 읽은 책을 공유하고 싶을 때 책을 즐기는 방법. 독서 모임과 북튜브입니다. 독서 모임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모임이에요. 지인들끼리 할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시작할 수도 있겠죠.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만큼 고전이나 경영서, 에세이 등 특정 주제를 선정해서 읽는 것도 있고 심층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주로 하는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 도서관이나 출판사 또는 서점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다는 사실. 이런 곳에서는 작가나 이제 북큐레이터를 초청해서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북튜브입니다. 북튜브는 책과 유튜브의 합성어인데 유튜브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책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바로 북튜브라고 합니다. 여기서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을 북튜버라고 하기도 해요. 구독자는 북튜브를 통해서 몰랐던 책을 알아가고 또 댓글이나 채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감상을 나누기도 하죠. 문학, 신간, 에세이, 자기계발서 같은 북튜버마다 다루는 책의 장르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채널을 골라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겨울서점처럼 이제 겨울서점이란 채널처럼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민음사 TV처럼 회사에서 운영하는 북튜브 채널도 있어요. 저는 두 채널 모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에게 맞는 북튜브를 찾아보시기 바래요.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색다른 방식으로 독서를 하고 싶다면 추천할 만한 독서 방식, 메일링 서비스와 심야 책방입니다. 메일링 서비스, 즉 이메일 구독은 월 구독료를 내면 내 메일로 소설이나 에세이, 시 같은 다양한 장르의 글을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콘텐츠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굉장히 많아진 구독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독자가 직접 읽을 거리를 이제 찾아갈 필요 없이 신청만 하면 이제 주기적으로 내 메일함에 글이 날아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가 이메일 콘텐츠를 운영을 한다면 한번 신청해 읽어보는 것도 독서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메일 구독으로는 월 1만 원의 짧은 글을 메일로 보내주는 일간 이스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니까 초록색 검색창을 통해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은 심야책방입니다. 심야책방은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서 지역서점을 살리고자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심야책방으로 선정된 지역 서점은 폐점 시간을 연장하고 서점별 특색을 살린 문화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난 6, 7월에도 총 4회 지정된 금요일에 열렸고요. 이번에 하반기 8월에서부터도 또 진행한다고 하니까 혹시 근처 지역 서점이 심야책방으로 선정되었다면 금요일에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낭독회나 필사교실, 1인 출판사 대표와의 대화나 심야 시간을 활용한 책 읽기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한번 꼭 가보시길 바라고요. 심야 책방으로 선정된 서점 리스트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짝짝짝. 이렇게 종이책의 변화를 주제로 다양한 책의 형태나 독서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어떤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를 한번 이용해 보는 오픈된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올 여름에는 오늘 이야기한 것들 중에 안 해본 것을 한 번쯤 해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